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 2차 정례기간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출연금 의결 2건, 의견 청취 2건을 심사하고 해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연구 사업의 범위와 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출연 또는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상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지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환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자동차 조선 산업과장입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시의 자동차 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에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며 2페이지, 2020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청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첨단
직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현대자동차 노사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합의하고 울산 공장 주행 시험장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도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신속한 건립과 전기차 생산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와 다자간 의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 공장 건립 부지 일대를 첫 첨단 투자 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 및 교제 특례 제공 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첨단 투자 지구로 지정을 통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기업 주치로 전기차 부품 협력 업체까지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정치력 위원과 핵심 산업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와 토론할 수 있습니까? 예, 백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 특성상 모든 항목을 담을 수는 없고 또 이 조례의 특성상 저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조례안의 시기가 시급함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동차 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좀 거쳤으면 그 항목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같은 항목을 좀 넣어서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필요하다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백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락 의원님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여튼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6조에 보면 첨단 투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첨단 지구 투자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울산 지역 전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북구 일부 지역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단 투자지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울산 전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전용 공장이 신설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첨단 산업 투자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 관련 서류가 완비되는 시점에 산업부에 제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지정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지금 산업부하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준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정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거기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기차 공장이 거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거의 80% 90% 이상이 지원되면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제조업하고 소재 부품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어떤 스마트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그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면 사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해서 저희 가상으로 사실 그 공장을 돌려보면서 뭐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뭐 택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그건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이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산업부에서는 민선 8기의 주요 업무 정책 방향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제조공정 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책화 그리고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그 이제 중소 제조업체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저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을 또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팩토리, 가상 공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 뭐 좀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법률이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도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런 그 자동화 시설을 먼저 만들고 그 기술들을 울산에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울산이 최초로 그런 자동화 공정이 생성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더 효율을 높이는 거는 저희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지원이 강화가 되면 이런 걸 사업 모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수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라기 의원님, 또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의원도 또 공동 발의자 된 만큼 이 또 우리 현대자동차 울산시가 전기 자동차를 공장을 신설하고 추진하는 협의를 또 아마 다음에 또 있을 거라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제 보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연구기관에도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동차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3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육성이 잘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추진될 전기차 공장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부분은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우리 정치학이 있는께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울산시나 또 노동자로서 봐서도 옛날에 2019년도에 정말 광주 일자리 공장이 방주에 빼앗겼을 때 정말 울산 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 역시 상당히 가슴 아파했고요. 이 부분을 지켜봤을 때 본의원도 참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우리 민선 8기 김동연 시장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이동석 이제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안현호 지부장과 함께해서 어쨌든 울산에
울산 공장으로 봐서는 34년 만에, 5공장 이후에 34년 만에 공장이 신설되고, 현대그룹사로 봤을 때는 아산 공장 이후에 29년 만에 이제 신설하는 공장인데, 이 120만 울산 시민과 또 근로자를 대표해서 이 부분은 정말 축하도 보냈고 다 좋아하는 마당에 또 전기차 공장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우리 정철이님 발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여기에 7조에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에 있어 그 보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성에 따른 용지 변경 및 보급, 도로 하천 여러 등 이 부분이 신설되는데 가장 필요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 국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2025년 완공 목표로 중국 목표로 했는데 그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부품 각 전체의 자동차 부품 요즘 변환기입니다. 부품 방향이 다 전기차, 수소차로 가다 보니까 내연기관에서 그리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도 바라면서 우리 정치원님께 정말 감사를 또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례에 더 이상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수 있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락 인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고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환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 통과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태엽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정도식 화학소재 산업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할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은 4건입니다. 먼저 의결안 건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016년 12월에 지역 ICT 소프트웨어 산업 컨트롤타워로 출범하였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 12억 7,700만 원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특구 출연금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지정고시된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유니스트의 핵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 진흥지단의 주관하에 기업의 기술사업화, 기술 창업기업 육성, 특구의 특화 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0억 대비 지방비 9억 원의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 출연금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차세대 전지 산업의 전담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유치를 추진하였고,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를 2019년 10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의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울산 산학융합원 출연금입니다. 울산 산학융합원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 맞춤형 현장교육,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산학 일체형 선진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실리콘밸리로서 울산 산학융합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 3억 1,300만 원의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기관별 근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부소관 출연금 의결권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부는 제76호 혁신산업국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2페이지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혁신산업국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지역 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거점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등 ICT 융합 기술 선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비 등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됨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통한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 세계 구축으로 미래형 전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한 강소 특구 육성 사업의 연차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에 따른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 전환 지원 등을 통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는 2차 전지, 태양전지, 수소활용산업 지원 등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연구장비,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지원하여 울산 에너지산업 R&D 분야의 핵심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울산 산학융합원 출연금은 산학융합지구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산학협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산학 일체형 융합사업 추진 등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산하기관의 출연금에 또 물론 이 오늘 출연금이 통과된다면은 심의는 각 그 산하기관이라 심의할 때 충분히 하겠지만은 우리 그 울산정보진흥원을 비롯해서 4개 센터와 기관이 있는데 출연금이 오늘 의결의 건이 통과된다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만큼 앞으로 그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산업기관이나 산업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의 전반에서 물론 뭐 대표자 있겠지만 책임자 있겠지만은 우리 관련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또 염두에 두시가지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백현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그간 출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고 한번 보십시오.
이 출연금의 지원 현황들이 이렇게 자꾸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미래신산업과장 주태일입니다. 예. 출원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정부산업진흥원에 있는 모든 산업문제 저는 그 경영기획실에 일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사업부서에는 출연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조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에는 지금 그 지원금이 8억입니다. 8억인데 22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11억 7,700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예. 그 사이에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19년도에는 또 12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원금에 본래 포함시켜야 안 되는 게 좀 저희들이 하이테크 타운 관리를 자동차 조선가에서 하다가 2021년도에 미래신산업가로 그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타운 운영비를 2억 정도를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9년도에는 사실 이게 저희 설립 초기에는 업무에 대한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의 어떤 ICT나 소프트웨어의 중추적인 허브 기능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출연금이 좀 증가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하기관을 일제 한번 정비를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자체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운영비가 좀 일부 또 감소를 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기관들 관리하는 어떤 업무라든지 센터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운영비가 조금 증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앞서 김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업무 수행이라든지 예산 절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질 수 있도록 본연의 기관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챙겨질 수 있도록 출연금이라도 이 국장님 세밀하게 산출을 하시고 이 출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진흥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다 해서 주십시오 해놓고 나중에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피드백이 잘 안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또 그 출연금에 서열진 내역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서 다음에 이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재정이 이게 현재의 정보산업진흥원이 이 자리를 이게 잡지 못했다 이렇게 이 산출된 출연금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쭉 나와 있겠지만 의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률적이고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지원금이 출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게 출연금이라는 게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함에 따라 가지고 재단이나 그 산업기관에서는 자기네들 본인의 재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최대한 출연금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재정 자립화를 도모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에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그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면밀하게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예, 홍유진 의원님, 예,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출연금에 대해서 쭉 보니까 4개 기관인데 지금 울산산업정보진흥원 출연금은 이제 11억 7,700만 원인데 이 그 인건비하고 경비, 관리 운영비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출연금 안을 보면은 이제 인건비는 뭐 아예 그 되지도 않을 것 같고 175명 정원 175명인데 9억을 이제 그 지금 출연하겠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출연금 내용이 이제 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인 것,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은 9억인데 지방비 출연이 필요하다. 국비 지원에 따른, 그죠? 그렇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울산 차세대 연구개발센터 출연금 6억 원은 경상비 지원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산업 그 융합 출연금 3억 1,3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경상 경비 지원으로 해서 그 작게 잡혀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기관마다 다 그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지금 그 저희 정부산업진흥원하고 융합은 같은 게 울산시 조직입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가지고 국비 금액하고 우리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금 연구개발특구로 올라가서 연구개발특구에서 다시 주관기관인 유니스트 쪽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우리가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에 지금 출연하는 금액은 사실상 설립 당시에 우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무속 협약을 맺은 사안이 있습니다. 장비 구축비에 대한 그 출연금 지원, 그리고 연구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가지고 5년간 경상경비 6억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라는 부속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 성격 그리고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지금 나가게 되는 출연금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기관별로 해가지고 협약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께 서류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실제 이제 각 국에 출연금이 산하 기관에 재단과 하는데 좀 처음에 재단 설립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서 국비와 지원받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출연금을 해서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재정 자립도에서 재정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재단의 운영 기관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국비 뭐 우리 의회에서는 뭐 국비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울산시에서 출연금은
최소한 자꾸 폭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지금 백현조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들쑥날쑥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줄여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해에는 늘었다 어느 해는 줄고 인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평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 우리 핵심 산업국에는 4개 교환에 약 29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시고, 출연금도 주지만 그러나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이 부분이 끝까지 이 제대로의 사업 계획이다 제대로 지출됐는지부터 보고를 받고 의회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국장님, 이 보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그 우리 통상경비, 인건비하고 경비하고는 이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울산 울주 강소 연구 특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울산 산학 융합 출연금에 대한 그 내역이 대해서는 경상경비 인건비라는 이 내역이 없네요. 별도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산업진흥원은 예산이 한 800억 좀 됩니다. 원래 예산이 800억 되는데, 그중에 지금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해가지고 거의 1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전체 예산 중에 실제 사업비는 한 720억 되고요. 그 운영비가 한 66억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건물도 좀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게 좀 해결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원장 포함해서 한 10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조금 운영비를 지원한 거, 그게 한 9억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양 하이테크 타운, 그거는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탁해 주기 때문에 위탁 관리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출연금에 같이 포기해서 그렇게 한 11억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소특구 연구개발, 이거는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특구가 전국적으로 14개 지정되는데, 가교부 산하에 그 재단에 연구개발 특구 진흥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거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그 매칭해가지고 재단에 주면 그 사업비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전체 출연금을 만약에 된다면은 강소 연구개발 특구부터 시작해서 산학융합원 출연금의 전체에 대한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각각 지출되는 거예요, 이게? 네, 본래 출연금이라 그러면 운영비나 관리비 하기 위해서 본래 지출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산학요원 같은 경우도 직원이 그거는 사업 구조가 그 사업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간접비로 예산을 축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건비 50%를 지원해가지고 한 3억 something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만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핵심산업구 소관 출연금 의결권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노동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핵심 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9월 15일 우리시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등 3개 기관 기업이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파견, 인허가 기간 단축,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등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 협약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는 협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전문 검토 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 회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동환 혁신산업국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을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죄송합니다. 75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무 공무원 소개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은 두 건입니다. 먼저 울산 일자리재단 출연금입니다. 울산 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사업 실행, 정책 현안 연구, 사업평가와 피드백 등 지역 일자리 서비스 총괄기구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0억 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02년 개원한 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6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제투자지국소 간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울산 일자리재단 출연금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내외 경제 충격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전문적인 분석 및 연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 창출 유지 지원 사업,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울산경제진흥원도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정보,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출연기관의 자체사업 발굴 등 조직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으로 출연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재단 출연금 20억이고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 6억 6천만 원인데 지금 일자리 재단과 경제진흥원 통합한다 입니까? 통합하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이렇게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세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지방 출연 공공기관들에 대한 효율화 방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는 이제 6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우리 경제 분야는 이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통합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 조례 제정 그리고 이제 각 재단의 통폐합을 위한 이제 재단 해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이 이제 그 통합 논의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일단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어쨌든 재단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출연금 편성은 이제 일단 해놓고 향후에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또 그 의회의 심의를 구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출연금이 완전 이제 통합될 때까지는 어쨌든 출연금을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어쨌든 편성이 돼 있어야 이제 그 뒤에 뭐 통합하고는 뭐 별개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이제 건강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전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예. 제 불찰로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또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울산 일자리 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통합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물론 출연금이 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지출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이시지만은 앞서 우리 혁신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국장님이야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산하기관들이 일자리 재단이나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대행업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대행 사업을 이게 하는 거는 그냥 준원들 그냥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아가 하는 것은 산하기관으로서의 자기 업무를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럴 만큼 앞으로 자구책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미화 관련 그 과에서도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또 그 일자리 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또 같은 건물에 쓰다네요. 예. 같은 건물을 쓰다 보면은 이 전체 제가 보니까 그 출연금이 일자리 재단은 20억 정도고 뭐 얼마 줄지도 않은 것 같아요. 21년도 비해서. 예. 그다음에 그 우리 경제진흥원은 보니까 지난 21년 비해서 2022년도는 좀 많이 줄은 것 같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같은 건물을 통합적으로 쓰다 보면은 뭐 인건비나 통상 경비라든가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통합돼서 앞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출연금이 지출되지만은 이런 부분도 또 관리 감독, 물론 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독립재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금방 출연금에 대한 이제 금액 차이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립돼서 이미 한 20년 정도 안정한 작업을 거쳐온 상황이고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재산의 원칙 그리고 또 이제 자립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속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그 산출 기조에 보면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십니까? 예. 예. 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부분. 예, 저게 사업비자 출연금이 나오면 그 중에 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들을 그 6개 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이 자체 사업은 사실 뭐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주로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주로 사업들입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현안 연구라든지 고용 동향 분석하는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연구의 사업 그리고 노사적 미래 포럼 민생 맞춤의 일자리 사업 뭐 요 6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금 정액돼서 편성돼 올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일자리 재단에서 사업의 형식이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 돈을 교부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 예, 자체 사업들. 예. 뭐 향후에는 이제 이 자체 사업들이 사실 뭐 주를 이루어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위탁하는 사업들 물론 받아가지고 사업도 인건비, 하겠지만. 경상경비 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 점점 작다고 봐지면 이 예. 사업비의 규모들은 좀 정액 편성돼야 된다. 우리가 출연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돼야 이게 사업을 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비용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기초 비용들도 보다 좀 정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이제 누차 뭐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어떤 출연금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건비, 경상경비에 대한 차지하는 비용을 뭐 줄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에 보면 18년도, 1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재단 자체가 설립이 예. 2020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왜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표 자체를 말입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앞에 걸릴 필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이게 아니 이거 20년도 있으면 20년, 21년, 22년만 하면 되지. 18년, 19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따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이제 일괄적으로 서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아마 최근 5년간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서식이 5년간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18년, 19년도는 없다 이렇게. 아마 일반적인 서식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5년간을 풀이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이야기. 의미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 재단에 그 20억 그 300만 원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그 일자리 지원 재단이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우리 정원이 지금 22명이고요. 해놓으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경제진흥원은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죠? 총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43명. 현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출연금이 인건비의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네, 그죠? 전부는 아니고 아마 일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별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충당이 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갈수록 자립 단계에 따라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우리가 출연금 금액을 이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이제 가능하면 뭐 출연금을 거의 최소화시키는 그런 걸 목표로 지금 이제 자립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금 산출 부분에서 그 실제로 지금 이 그 서류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협약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또 인건비의 뭐 어느 부분 어느 정도 또 그러고 운영비의 어느 정도 출연을 한다. 이거는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그 별도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저희들 그 재단 자립화 이제 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지원해주는 출연금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2020년도에는 출연금 19억부터 시작해서 2022년 올해는 이제 9억 1,5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6억 6천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제 2025년 경에는 한 2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이제 줄여 나간 걸로 지금 오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인건비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제 우리 출연금으로 또 지출돼야 될 그 인건비는 어떻게 이제 할당이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뭐 앞선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출연금 관련해서 결국엔 자립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사실 지원에는 그 출연금이 지금 6억 6천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좀 자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 사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정도 수준이고 자체 사업비가 2억 5천밖에 없다고 보면 인건비 비중이 진짜 많이 높다. 9억 6천. 그다음에 경상경비, 일자리 정보 포탈 및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의 6억, 15억, 거의 17억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지고 있고 자립화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 관련해서 조금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제진흥원의 사실은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민간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저기 경제진흥원 위탁했을 때 하고 뭐 그 인건비나 이런 구조 자체가 조금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이제 그 부분 이제 개별 사업별로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이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수탁 사업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 사업에 대한 이제 대행 수수료 적용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에서 할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외 기관에서 할 경우가 이제 나눠지는데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게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정책 사업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공공성에 기반한 부분이 필요할지 또는 이제 그 효율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단순히 이제 수수료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라는 일면적인 잣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립화를 이제 시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반해서 거기에 맞게끔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예.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립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수료나 그런 걸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립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들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저희들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프로젝트 베이스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수탁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수수료 비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시키는 방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라고 해서 저희들만 이제 뭐 경제국에서만 다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저희들 이제 조율해 가면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에 수수료나 정확하게 줄 건 주고, 감독할 건 정확하게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가 나면 열심히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또 포상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할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사실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좀 여파고요. 고선폐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 자체를 설계할 때 고용부하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제 사업에 직접 드는 사업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비율을 대충 사업에 직접 드는 사업비가 65% 그리고 인건비가 20%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돼가 사업별로 설계를 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만 22명 정원 중에서 사실 17명부만 아까만 임금비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7명부만 임금비로 편성한 게 나머지 5명부는 우리 사업 베이스로 해가지고 임금비를 지금年도 예상으로 잘라가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9억 6천이 나가는 건가요? 예?
일자리 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9억 6천이 나가는 건가요? 예,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말 경제투자유치국 우리 정호동 국장님 부재시에 우리 현감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 강영구 과장님 정말 국장님 못지않게 업무 수행해 왔습니다. 답변 잘하셨고 예. 정말 고생했습니다. 잘하셨고 나중에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 특히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안정화 정말 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이 울산 시민들이 정말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상에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실제 기관과 재단에 출연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출연금은 줄여야 되고 재정 자료도 자체할 수 있도록 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또 출연은 준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제투자유치원 보면은 일자리 재단과 또 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점점 줄여나가는 부분이 참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권에 대하여 원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해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저희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대성 투자유치 통상과장입니다. 신태만 농축산과장입니다.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보고는 울산시, 울산교육청,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등 총 5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간 직업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 모빌리티 산업 분야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신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기반 직업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9월 23일 교육청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린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복합센터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하여 고졸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교육청 중심의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지역 지원 등을 통해 고졸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는 교육청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교육을 개발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향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8월 30일 우리시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강소기업 9개사가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기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시와 테크노파크는 협약기업이 울산에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상호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기술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업무 협약을 맺은 9개사를 대상으로 울산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강수기업 유치 지원 사업은 내년 4월까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과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기술강수기업이 우리시의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투자 및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14일 우리시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SK가스 주식회사가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SK가스 주식회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에 상호 협력하고 기업은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며 우리시는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울산 미포국가 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울산 1공장 부지에 발전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3,2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20여 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와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강화와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상호 협력하고자 9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불공정 행위 개선 노력, 동반성장 생태 구축 등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제 체제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 생산 쌀 구매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고품질 지역 쌀 공급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울산대학교 병원과 농협 울산지역본부가 상호 협력하고자 지난 10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 지역쌀 이용과 지역 상생 소비 촉진 운동 전개, 지역 농업인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기여, 농업 농촌 지역사회 공헌 활동 추진 등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걱정을 들어주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의 취급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협약건에 대한 전문형 검토 보고가 없기 때문에 청약이기 때문에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농수산 과장님, 우리 지역 쌀 구매 업무 협약하고 그거 축하로 우리 의원들한테 쌀 뭡니까
5kg인데 쉽게 돌리니 그거 기념품입니까? 의원님들한테 주고 하나 이거 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도 다 도는데 없습니까? 울산 대학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따로 한 거예요. 따로입니까? 예, 예. 난 그때 해박하고 기념품으로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들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현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R&D 사업비 지원과 관련돼서 기업당 6 내지 8천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기술 강소구역이 9개 사입니다. 이게 예산을 가지고 기술 강소기업 9개 사에 지원했는 겁니까? 아니면 이 R&D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기업당 6 내지 8천만 원만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 예산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8억 원을 가지고 예산은 8억 원인데 R&D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업당 한 6천에서 한 7천, 8천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 관리비하고 합쳐서 8억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R&D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정부 지원금 금액도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런 경우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기술 강수기업 숫자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정액하는 방향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6, 7천 정도 되면은 과장님 이거 충분히 R&D 사업비로서 충분한 금액입니까? 뭐 충분하다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면은 네. 그 지원 하나 안 하나 이게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6, 8천만 원 가지고 이게 R&D 개발이나 사업비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저희들 이제 그 각종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 예. 비단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기술 강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초기 단계에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있어도 이제 자본력이라든지 아직 업력이나 이런 전체적인 회사 규모가 이제 그 크지 않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울산에 씨를 뿌리는 그런 정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R&D 성격과 과제에 따라서 뭐 그 연구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요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에 대한 컴플레인은 아직 그렇게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연구 과제 사업별 성격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으로도 우리 그 R&D 사업비 지원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은 굉장히 잘 된 협약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주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김수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 과장님, 저 11, 12페이지 보면은 그 주요 내용에 고품질 지역살 공급 및 울산 지역 농산물 이상 제공 해놨는데 이 고품질이라 하면은 뭐 대체로 어떤 것이 고품질이 되는지 또 우리 쌀이 지금 현재 또 많이 또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예, 좀 남아 돌고는 그런 상황이고 저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은 쌀 재배가 전 그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쌀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도 또 농협에 소매를 많이 하는데 이 고품질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어떤 것이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을 고품질 농산물이다 하면요, 예. 뭐 친환경이 있고 뭐 고품질 하면은 또 친환경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아까 뭐 입맛도 좋아야 되고 요즘 우리 뭐 이는 쌀에 보면은 뭐 그 색태도 좋아야 되고 밥맛도 좋아야 되고
그런 이제 미질이라든지 그리 봤을 적에 고품질을 하고 이제 다 수학 품장보다는 지금 이제 고품질 배를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소비자 성향에 입맛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고품질을 보급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 매입도 마찬가지고 제가 농협 수매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수학 품장에 고품질 해가지고 일단은 뭐 밥맛이 좋도록 소비자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쌀을 수매를 할 때 농협이 전체 수매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쌀을 또 사가 먹잖아요. 예, 매일. 그러면 이를 연도적으로 보면은 농협 창고에 들어가서 그 뭐 쌀을 찢는 거를 뭐라 합니까? 도정했을 때 원래 올해 2022년도 올해 수매를 해가지고 들어갔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쌀을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품질을 수매를 물론 해서 소득 정액을 올리는 건 좋은데 우리 뭐 식생활에 올라올 수 있는 쌀이 이 내용이 그 소득 정액도 중요하지만은 제때 올라오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그 거예요. 보면은 양복 표시돼 돼 있어 가지고 도정연도하고 생산연도 놉니다. 그럼 이제 구곡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거는 뭐 2000년 이전 건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북이라 보면은 19년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뭐 전라도 같은 경우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품질 한 1년 전에 쌀 뭐 했으면은 전년도 쌀을 갖다 하고 뭐 구곡을 갖다가 고품질이 그렇게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학교 급식 원래 학교 급식법에 보면은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그 1년산 쌀을 갖다가 매입한다고 학교 급식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옛날 오래된 구곡을 갖다가 그리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수입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 그 구매를 하실 적에 그런 경우에는 수입 쌀을 갖다가 수입 쌀도 그렇게 오래된 쌀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 그렇게 방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쌀을 고품질 그 쌀을 공급될 수 있게끔 하시고 울산대학교 병원하고 농협 울산 지역본부하고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은 뭐 전체 협약은 됐잖아요. 예.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예. 그래야 지역 농산물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행태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홍유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업교육 그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센터를 건립하는데 직업교육 복합센터가 건립비가 138억이고 사업비가 50억이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건립하는데 138억이 다 이제 4층 규모로 해가지고 그 새로 짓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내 11개 그 직업계 고등학교가 참여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 개별 학교에서 교육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그 울산 공고 내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는 울산 공고에 요 센터가 지어지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예. 이제 11개 고등학교 학생 전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2, 3학년 대상 중에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 연 한 100명 정도씩 그렇게만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11개 고등학교 직업교육고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서 학과가 있는 기술고등학교가 사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밖에 없어요.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5개 학교에서만 참여를 하는 거죠. 사실상은. 네. 사실상은 뭐 11개 고교가 아니고 5개 정도 보고 있네, 그죠? 관련 학과가 모빌리티 관련 학과가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억 가지고 1년에 그 2022년도 올해 지금 이게 국비가 그 확보돼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센터 자체 건물은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건물은 안 됐으니까
울산대학교에 시범적으로 지금 울산과학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예.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1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보고 또 이제 재평가를 해가 또 2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은 5년 이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2년간 연장해가지고 또 이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 그 이유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건립하는데 138억이나 드니까 5년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서 또 지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점에 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얘기했던 그 지역교육 혁신지구 사업비가 50억인데 이게 시설 투자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50억 중에는 일부가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138억. 138억이 건물 다 짓는데 그 중에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교부세를 계획을 받았어요. 예. 나머지 38억 부분이 50억의 38억 부분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그 과정 운영을 위한. 건물은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건물은 지금 진행상이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24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4년도 상반기요.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나요? 예. 앞서 얘기했던 홍윤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저희도 동감하는 건데 그런 교육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사실 이게 사업비 50억이 교육 운영비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100억이 지원받고 38억에 12억 정도가 운영비라고 지금 봐지는데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그 부분의 연장이 끝나게 되면 이 비용 자체가 운영비가 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대학교하고 또 고등학교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좀 내실 있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의 생산쌀 구매 업무 협약 체결 보면 이 지금까지 이렇게 울산 지역 생산쌀 구매 협약 체결한 게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있나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례들이 우리 보면 운산공단 S-OIL하고 아까 운산 지역에 있는 쌀 이제 업무 협약이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하고는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량지구에 보면은 아까 그 설교학단지하고 해가지고 그런 농산물 갖다가 그 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좀 정리된 거 좀 알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현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우리 경제투자유축위원회 실제 울산 경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도 지원도 하고 쭉 많은데 의원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경제투자유축위원회는 업무 협약과 또 투자 유치에 대한 협약을 쭉 체결하고 있고 하는데 본 의원도 참 여러분들이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자동차 현대 울산에는 현대 실제 보면 구조를 보면은 자동차와 조선 화학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또 4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두현 시장도 같이 해서 전체 막 요즘 수소 연료 전지차에 돼가지고 방금 요 투자 협약에 있듯이 어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구도경에서 어프로티움 회사에도 방문했는데 앞으로 수소 관련해가 있는 업체들과의 투자 유치라든지 업무 협약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선에 대한 관련된 회사들과도 많이 좀 투자 유치라든지 업무 협약도 해주시고 앞으로 4차 산업에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하셔가지고 업무 협약도 하시고 투자 유치 적극 좀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정우동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우동 경제투자유치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